그럼 3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마케팅 전문가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8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5.67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광고 마케팅, 창의성, 수능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성대 경영학부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그리고 경희대 경영학과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인하대 경영학과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전문가가 꿈인 고2 학생입니다. 네, 마케팅 전문가를 희망하고 있는 이제 고2라고 하기보다 이제 예비 고3이라고 그렇죠, 말하는 게 조금 더 고3입니다.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우리 학생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상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상담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 대학 입시 전략 같은 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네.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되는지 전략을 알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학생 이제 신청해 준 걸 보니까 궁금한 점도 많고 좀 특수한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전학을 네.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허.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상담은 이중원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예, 우리 이종원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이제 간단한 특징 또한 오늘 우리 학생이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일단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 진출해서 일을 하고 싶은 학생이고요. 그 외에 키워드는 창의성과 수능으로 잡았습니다. 창의성을 잡은 이유는 학생이 본인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가장 강하게 수시에서 어필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능이 키워드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능 공부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입시를 선택할 때 있어서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 학생의 상황에서는 수능에 매진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보았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화면 함께 보시죠. 저는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50대 50으로 보았습니다. 예, 50대 50. 예, 이건 약간- 어떤 수치인가요, 선생님? 예, 이거는 아주 이제 난감한 수치죠. 예, 50대 50 반반이다 이런 네. 뜻인데요. 평가 이유와 고려할 만한 점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50대 50으로 제가 평가를 한 이유는 약간 안타까운 점은 학생이 1년만 더 일찍 만났으면 수시 쪽의 비중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따져보자면 학생이 1학년 때의 내신에 비해서 2학년 때의 내신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동아리나 창업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었고 학생부에서도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기록들은 나와 있다는 점에서 수시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3학년으로 올라갈 때 국어나 영어, 수학, 사회와 같은 교과가 더 이상 시험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내신에 더 이상 변동을 주기가 힘들고 학생부의 어떤 유의미한 활동들을 늘리기에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3학년 때는 결국 수능 공부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로 50대 50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에 이어서 성적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알아볼까요? 네,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입니다. 국어는 100분위 31.07로 6등급, 수학 나형 100분위 53.61로 5등급, 영어 100분위 30.8로 6등급, 그리고 한국사는 원점수가 8점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8등급이고요. 탐구는 가사 실업이 100분위 70.33으로 4등급입니다. 그래서 100분위 평균은 45.96, 등급 평균은 5.8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모의고사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모의고사 추이도 좀
네. 아울러 좀 분석해 주시죠. 이 학생이 또 특별하게 모의고사를 한 번밖에 안 치러서요, 1년에. 그래서 예. 작년 모의고사와 대비를 해보면 국어는 7에서 6으로 상승했고 수학은 7에서 5로 상승했고요. 영어는 7에서 6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사는 11월에만 치렀었고요. 탐구는 일반 사회 5등급, 생활과 윤리가 6등급이었는데 학교를 옮긴 후 탐구는 가사 실업을 치러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도 지금 50%의 가능성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능 점수가 잘 나와야 될 텐데요. 이러기 위해서 모의고사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학생이 수능 관련 모의고사 성적이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또 학생이 희망하는 여러 대학들 중에 또 이화여대도 있었는데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정시 전형에서 이전까지는 수능 40, 서류 60이었는데 올해 2017학년도에는 수능 100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국수 영탐 중에 2개 영역의 합이 5 이내여야 해요. 그럼 결국은 이 얘기는 최저 학력 기준이기 때문에 정시 합격선은 이것보다 분명히 더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학생이 꿈꾸는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 궁금해하는 사회탐구를 공부해야 할지 직업탐구를 공부해야 할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사회탐구를 공부하려면 또 새로운 사회탐구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직업탐구 영역을 토대로 해서 탐구는 직업탐구를 공부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국수 영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서 최소한 탐구 영역에서 하나 이상은 2등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수형 중에서는 3개 영역 중 2개 영역에서는 2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앞서 살펴봤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좀 우리 학생이 부족한 점이 좀 보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학생의 영어 내신을 보면 굉장히 1등급으로 현재 2학년 상황에서는 1등급으로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보통 일단 기본적인 단어 암기량이 적으면 문법을 공부해도 독해를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단어 암기량을 늘리는 것이 영어에서는 최우선이고요. 절대적인 단어 암기량을 늘리면서 문법 공부와 독해 공부를 병행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수학의 경우는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풀어도 흥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수능에 늘 출제되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유형들을 놓치지 않도록 최소한 그 유형들만이라도 다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국어의 경우도 화법과 작문 영역은 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는 틀리지 않도록 그 패턴을 반복 연습하시고 문법도 기본 개념을 안 후에 보기를 통해서 그 기본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을 충실히 알고 보기를 통해서 적응하는 능력,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시고 비문학,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인문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예술이나 하는 각 지문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 연계돼서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 패턴이 역시나 반복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패턴을 먼저 파악하시고 무조건 문제만 풀어서 이렇게 피로감만 쌓이는 공부 방법을 탈피하시기 바라고요. 문학의 경우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EBS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감상을 하면서 정리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의 수능 학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또 꼼꼼하게 해주셨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학생부 성적을 좀 살펴볼게요.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내신 성적 살펴볼까요? 네, 내신 성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어 성적이 가장 우수했는데요. 평균 3.93, 국어 4.5등급, 수학 5.19등급, 사회 5.67등급으로 평균 4.54등급인데요. 1학년 때와 2학년 때의 내신이 좀 드라마틱하게 달라집니다. 1학년 1학기의 경우 국어 7, 수학 8, 영어 8. 1학년 2학기 때 국어 7, 수학 5, 영어 4였던 데 반해 2학년 1학기 때는 국어가 2와 2, 수학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영어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상승을 예, 이뤘는데요. 상승폭이 크죠. 네, 네. 이제 비교과 활동 이어서 살펴볼게요. 먼저 이종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수상에서는 구름, 진로, 자율, 독서, 동아리 모두 제가 구름을 줬고요. 봉사에서는 비를 주었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 예.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좀 어둡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보완할 점 있다면 그 아울러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의 생기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합격을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들은 분명하게 밝혀야 하겠기에 그렇게 준 거니까 너무 표정을 어둡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동아리 활동에서 보면 이 학생의 생기부를 보면 학생이 성실한 학생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성실함 가지고는 학생을 선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동아리에서 학생이 소개를 하기로는 본인이 이렇게 부장도 했고 동아리를 스스로 만들기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생기부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보완해 주시고요. 수상 경력도 창업 경진대회 1위라든지 어떤 독서 경시대회 3위, 영어 인증제 2위 등 5개의 수상이 있는데요. 학생이 본인의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창의성을 뒷받침할 만한 수상이 사실은 한 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수상에서도 조금 최상위권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창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교내 대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자율활동은 역시나 어떤 활동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학생의 변화나 성장 과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기부에서 밝힐지 면접을 통해서 밝힐지 자소서를 통해서 밝힐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 독서 기록이 1학년에는 없고요. 2학년에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권에서 15권 사이의 독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또 전공과 관련된 독서 기록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독서 기록을 꼭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진로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열심히 독서 기록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독서 기록도 또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채워서 본인의 이 생기부가 좀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보완을 특히나 독서는 지금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진로 활동에서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를 해서 진로 탐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깊이 있는 탐색이었는지는 생기부를 통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깊이 있게 성찰했고 변화했고 성장했는지를 자기소개서를 쓰는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에서 면접을 하는 전형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낼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라고요. 봉사활동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봉사활동을 정량평가로 해서 감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인성이나 배려심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요소, 이렇게 심리적인 마이너스 요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서 본인의 인성을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 그리고 비교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대학으로 바짝 다가가 볼게요. 선생님, 휴양대학 가운데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지망은 한성대 경영학부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고요. 2지망 경희대 경영학과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3지망은 인하대 경영학과 특성화 고교 출신한 전형인데 이 중에서 한성대 경영학부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예,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야 할 대학을 한성대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과에서는 아쉽지만 별점은 2개고요. 비교과 준비도도 별점은 2개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성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화면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인데요. 2년간 경쟁률을 보시면 2015학년도에는 19.67대 1 주간이었고요. 2016학년도는 27대 1 주간, 야간은 9대 1이었습니다. 이건 1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요. 네. 전형 방법은 1단계는 학생부 30에 서류 70,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60에 면접 40이었는데 2017학년도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서류 100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궁금해하는 이 자격 요건 같은 경우는 제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 경영학과와 관련된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했는지를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학생이 처음부터 특성화고를 다닌 게 아니라 전학을 갔는데 1학년 2학기에 전학을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대학에서 5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지 4개 학기로만 인정을 하는지를 그거를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학 입학처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희망하는 대학 입학처에 정확한 서류를 통해서 문의를 하셔서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성대 같은 경우는 내신 반영 같은 경우는요, 전 과목으로 30대, 40대, 30인데요. 여기서 전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성적표를 확인해 보니까 국영수 외에 과목에서도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30대, 40대, 30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2017 전형안에서는 서류 종합평가 예정이 돼 있어서 정량평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있는데요. 자기소개서에서는 전공 잠재력, 인성, 세부평가 요소들을 정성 종합평가하기 때문에 이 대학을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자기소개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는 최종 등록자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이 국어의 경우 4.12, 영어 3.37, 수학 2.67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종 등록자가 현재 이 학생과 그렇게 성적 차이가 크진 않고요. 2학년 40%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에게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무엇보다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건 자소서일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두 가지를 아주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입학처에다가 좀 반드시 확인을 좀 해라, 네네. 이거하고 그다음에 자소서에 좀 총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과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2순위는 정시전형, 3순위는 적성전형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한 이유는 사실 내신과 모의고사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2학년 때 성적만을 보면 내신에서 강점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본인의 내신이 왜 그렇게 안 좋았는지, 2학년 때의 내신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본인의 실제 역량인지를 설득력 있게 나타낼 수 있다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내신 성적을 높이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능에 매진해서 또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면 본인이 원하는 지금 수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2순위로는 정시 전형을 추천드렸고요. 적선 전형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이 수능 공부를 어차피 같이 하다 보니까 히든 카드로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추천 대학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과연 어떤 대학을 추천해 주셨을지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양대 경영학과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과 한세대 경영학과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이 추천 대학들의 특징도 좀 아울러 좀 살펴주시죠. 네, 안양대의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모집 인원이 최대 4명이고요. 계열별 최대 10명 모집이라고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문하고 사회계열을 그냥 통틀어서 10명을 뽑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학과의 학생들이 뽑힐지는 모릅니다. 사실상.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3명, 관광학과 4명, 행정학과 1명, 중국어학과 1명이 선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근데 이제 경쟁률을 보시면 2015학년도가 12.8대 1, 2016학년도가 7대 1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작년까지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좀 불리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한 거를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보시면 면접은 없고요. 학생부 종합에서 비교과 60, 교과 40인데요. 교과의 내신 반영은 전과목으로 20대, 40대, 40, 1, 2, 3학년 비율이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의 비교과 평가가 출결사항, 학교생활 충실도, 전공적합성, 학업 성취도 등의 내용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학생부를 이렇게 충실하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2015학년도 최종 등록자 학생부 교과 등급 평균은 2등급인데요.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1학년 때 내신이 본인의 진짜 역량이 아니라 2학년 때가 본인의 진짜 역량임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리 네. 학생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나요? 원래 대학 입시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저것 자세히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상담을 해주신 내용을 자세히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이제 모든 걸 다 이해를 하시고 좀 습득을 하셔야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학생은 인문계고에서 이제 특성화고로 전학한 사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 선생님께서 이제 입학처에 다 연락을 해서 확인하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거 하나만큼은 꼼꼼하게 꼭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직 1년이라는 시간 남아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은 고1, 고2 학생과의 상담이 있었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예, 1월도 이제 막바지죠. 네. 요즘에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번 생애에는 끝났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네. 포기를 하는 학생들, 아이고. 포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무슨 유행어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데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이번 생에 끝난 것이 아니고 1월 달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1월 달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2월부터 또다시 계획 세워서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이번 생엔 끝났다 그건 줄 몰랐습니다. 다른 뜻이 있겠지 했는데 그거였네요. 이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정전 선생님, 이종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한양대 경영학부를 희망하는 고2 학생 그리고 서울여대 중어중문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의 진학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